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가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가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들이 의회에서 대부분 삭감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를 끝내고 8개월 만에 문을 엽니다. 주변의 만성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무리한 전환을 강행하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가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가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비공개로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지난 5월 선출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차질 없도록 준비해놓고 물러나겠다던 이용관 이사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공백은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영화제 초청작과 상영작 선정, 행사 계획을 총괄합니다.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는 강승하 부집행위원장이 직무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 운영과 영화제 마켓, 일반 사무와 행정, 예산 등 업무를 책임집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서는 영화제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은 물론 차후 신규 이사장 선임 등 영화제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석 달여 남은 영화제. 파행 위기를 수습하고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톡톡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27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96원으로 부산 지역 평균 1,556원보다 70원 쌉니다. 5만 원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한 4만 원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오래 타는 것 같아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01원, 부산은 1,591원이었는데 한 달 새 각각 28원, 34원이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10원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나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보다 가격이 비쌌는데 2년여 만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8만 원씩 넣어야 가득 차는데 요즘에는 6만 원 넣어도 가득 차니까 경유가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달 연속 3%대로 둔화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7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 등 사실상 매일 소비하는 필수 품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은 더디기만 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추경 예산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핵심 공약 예산을 의회가 모두 삭감했고 구청장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모두 438억 원. 의회는 이 중 5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및 55억 원 등 총 4건 57억 6,850만 원을 삭감하여 대부분이 공안수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입니다. 서구 의료관광특구의 핵심인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와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을 관리할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비용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부결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구체적 계획이 없고 지난번 부결된 사업이 그대로 다시 상정돼 부결했다는 게 의회 설명입니다.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들이 부결되자 공안수청장은 의장실로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이번을 이유로 23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항의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날 천마산 전망대와 모노레일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구정 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구청장 불출석에 이어 정태효 부구청장도 휴가로 출석하지 않아 구정 질의도 무산됐습니다. 공안수청장이 강하게 추진 중인 암치료비 지원은 이번이 2번째, 서구시설관리공단 추진 사업은 4번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구청과 의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았던 수영구 밀락동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주변의 만성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보수공사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는 안내판도 그대로입니다.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월 1일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청소가 한창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달라진 구조물이 보입니다. 처졌던 볼을 지탱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볼은 처진 부분이 완화된 모습으로 도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전 무인 정상기도 새로 설치됐고 전기차 충전기도 추가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사 기간을 한 달에 당긴 2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0분에 300원, 1주차는 8,000원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한편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수영구청이 국시비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준공했고 시설공단에 이관됐지만 4년 만에 구조물 안전 논란이 일며 폐쇄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 안에서 김해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터널 양방향 진입이 1시간 반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을 마신 뒤 온천천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달에 임용된 신입경찰로 밝혀졌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도 재해 위험 지역을 살펴보고 지난해 태풍 피해 지역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여름 발생한 피해 복구 공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연화리 해안도로 일원입니다. 태풍이 올 때면 거센 파도가 도로를 덮치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끊겨 있고
곳곳에 돌덩이와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흰남노로 파손된 도로와 난간 등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 10개월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마지막 정산 주경이 이제 끝난 이후에 들어온 돈이라서 제가 당장 돈은 있는데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작년에는 이제 지속이 됐었고, 그럼 현재 공정률은 거의 지금 한 90% 공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잦은 비로 복구 공사가 지연되면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완료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쪽에 다 그 집에 안에 물이 들어와갖고 일단 나쁘고 다 새로 다 보수 다 했거든요. 이제 계속 온다 하는데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지 지금 이제 빨리 오기 전에 빨리 저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갖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건 실수가 지금. 올해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더 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수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장군을 비롯해 해운대구와 영도구, 동구 등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태풍 피해를 본 곳 중 17%는 여전히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부산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14곳 중 침수 위험지구 11곳은 수해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각 지자체에 복구 공사를 재촉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학교의 공기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교실 밖 공동공간, 체육관과 강당, 급식실의 실태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피구 경기에 집중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힘든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활기찹니다. 최근 교육청이 주최하는 아침 체육 활동이 늘면서 실내에서 이뤄지는 체육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있고 햇볕이 내려쬐서 엄청 덥거든요. 근데 안에는 에어컨을 많이 켤 수 있어서 시원하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이나 뭐 준비물 이런 게 다 구비돼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거나 무더운 여름철, 학교에서는 이런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과 밖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먼지 쌓인 체육관이나 강당의 경우 걱정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강을 위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호흡기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하는데 바깥의 미세먼지 있는 날, 황사가 있는 날은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체육관이나 강당, 식당의 경우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설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체육관에 보면 공기 정화시설 설치 비율이 초등학교 2.7%, 고등학교는 3.2%에 불과합니다. 100개의 학교 중 두세 곳 정도만 공기 정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정화 시설이 설치된 중학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이 최근 3년간 약 255억, 부산은 지금 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설치 자체도 무관심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그리고 계획 수립을. 부산시 교육청은 보건법에 따라 매년 2번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의 지적 이후 지역별로 나눠 25개 학교의 공기질 수치를 측정했지만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어떤 넘어가지고 공기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여력에서 조금 아니면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하면 그거는 또 그 방향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 내 공기질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과 학생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된다는 교육 현장의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작황이 나빠 태종대 수국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새 부산 곳곳에 여러 수국단지가 조성되면서 여름철 만개한 수국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국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군락을 이룬 수국이 솜사탕처럼 풍성한 모습을 뽐냅니다. 이곳 외양포에서는 13,000여 그루의 다양한 수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3년 전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인근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국을 심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8,000여 제곱미터 면적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태종대만 매번 가가지고 올해는 태종대를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담하고 소박하고 뭐랄까 조금 더 소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고 너무 예쁘네요. 한 번 이게 활짝 같이 다 피는 게 아니라 지고 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오랜 여운을 줄 수 있어서 수국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천천 누리길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도 수국 단지가 만개했습니다. 수국은 여름꽃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이름처럼 물을 좋아해 6월 장마철 무렵 만개합니다.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수국 몸속에 있는 안톤시안 성분이랑 알루미늄 성분이 결합해서 청색을 띠고요. 그다음에 중성도에 가까울수록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흰색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이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종도 있겠지만 흰색은 대부분이 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경우 수국축제는 취소됐지만 부산관광공사는 관람 편의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다누비 열차 운행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서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서구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불거진 장애인 인권 침해를 계기로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7명이 장애인 6명의 사진을 찍어 SNS에서 돌려보고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해고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서구의회는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서구 모든 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의 학대 예방 관련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있는데 피해라든지 이런 학대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바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대표자가 분기마다 학대 예방과 SNS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시설 점검은 필요시에만 진행됐고 행정적 점검에 그쳐왔습니다. 또 피해자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처벌사항을 조례에 명시는 못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일이 다 그걸 못하니까 이제 발견 즉시 이것도 우리가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처럼 신고 의무화라도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서구 사회복지시설 학대 예방 조례는 지난 13일 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2023년 상반기 헌혈 추진 협의회를 열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헌혈 활성화와 헌혈자 예우 등 참여기관별 안건사항 토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참여기관 내 단체 헌혈 활성화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사하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하단중학교와 동아고등학교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거점 학교로 지정해 3년간 운영합니다. 두 학교는 4억 6천만 원씩을 지원받아 디지털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다대초와 대광고, 대동고 등을 지원해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 활동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하구는 일자리 관련 주요 시책과 각종 지원 사업을 수록한 일자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500여 개의 사하구 공공일자리와 4천여 개의 수행기관별 노인 일자리 채용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 부산시와 사하구 지원 사업을 수록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지역 내 동행정지원센터와 일자리 지원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하구 홈페이지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발 KTX 공정률이 24%에 불과해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차질 없이 2025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만 개에 달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한 화성시에서 공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K2 군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첨단 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창의적 혁신을 바탕으로 두바이를 뛰어넘는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미래전략 수도 건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